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출근길은 어떠신가요? 아, 서재원님 오늘 연차시라고 연차 내시고 뭐 하시나요? 출석 체크 많이들 해주시네요.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도 간밤 미국장 소식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겉으로는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는 0.29% 올랐고 중소형주 러셀 2000도 0.83% 올랐는데 S&P 500은 0.37%, 나스닥은 1.32% 내렸거든요. 지수만 보면 그냥 뒤섞인 하루 같지만 기저에선 꽤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I를 사는 기업과 AI를 파는 기업의 주가가 정반대로 엇갈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한 쪽입니다. 알파벳이 5.1%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17%, 아마존이 4.68%, 메타가 2.31% 하락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AI를 돌리기 위한 컴퓨팅 자원을 사들이는 쪽이라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사고 전력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고요. 시장이 걱정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AI로 벌어들이는 매출도 분명히 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빨리 커지면서 투자한 돈 대비 이익률이 깎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든 겁니다. 알파벳은 여기에 딥마인드 핵심 인력이 이탈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낙폭이 더 컸고요. 반대로 상승한 쪽을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6.83% 급등했고, 인텔이 5.22%, AMD가 2.65%, 온세미컨덕터가 8.21% 올랐습니다. 이들은 빅테크가 사들이는 그 하드웨어를 직접 파는 쪽이에요.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이 회사들은 가격 협상력이 강해지고 주문이 쌓입니다. 같은 AI 흐름이 사는 쪽에는 비용 부담으로, 파는 쪽에는 매출과 이익으로 갈린 거죠. 그래서 어제 시장은 미래 성장 스토리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가격 결정력을 더 쳐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16.48% 급락했는데요.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소식도 있었고, 여기에 상장 이후 너무 올랐다는 부담이 겹치면서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쪽으로 더 밀어붙인 게 간밤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신호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연준이 금리를 3번 올릴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9월, 10월,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이요. 월가의 주요 전망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편인데요. 지난주 FOMC와 워시 의장의 발언을 보니 연준이 생각보다 훨씬 매파적으로 돌아섰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여기에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를 한참 웃돌고 최근 흐름도 좋지 않다는 매파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1%까지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101선까지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란 전망은 먼 미래 이익에 기대는 고평가 성장주에 특히 불리합니다. 결국 매크로도 방금 본 AI 신의 흐름과 비슷한 방향을 가리킨 셈이에요. 미래보다 현재의 이익을 쳐주는 쪽으로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4%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전되고 이란산 원유 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보통 기름값이 내리면 물가 부담이 줄어 금리도 안정되기 마련인데 어제는 반대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채권 시장이 지금은 중동보다 연준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길게 보면 이 유가 하락이 물가를 식혀줄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굴스비 총재도 그걸 지켜보겠다고 했고요. 그 첫 확인이 모레 목요일에 나올 5월 PC 물가 지표가 될 겁니다. 이 현재의 이익을 쳐준다는 흐름은 테마별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상승한 쪽은 셋입니다. 첫째는 역시 AI 메모리예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투자의 초점이 GPU에서 메모리 병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구형 디램 가격까지 오를 거란 전망을 내놨고요. 둘째는 바이오입니다. FB의 대형 인수 가능성,
모더나의 독감 백신 승인 권고 같은 소식이 겹치며 인수합병 기대가 큰 중소형 바이오로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셋째는 클린 에너지, 특히 AI 전력 인프라예요. 쉐브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전용 발전 계약 소식에 블룸에너지 같은 온사이트 발전 종목이 강했습니다. 다만 이건 클린 에너지 전체 랠리라기보다 AI 전력 수요에 직접 연결된 종목만 골라서 오른 선별적 강세였습니다. 하락한 쪽도 셋인데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방금 본 스페이스X가 속한 우주, 위성, 그리고 플랫폼이나 로보틱스처럼 미래 기대에 밸류에이션이 크게 기댄 혁신 성장주.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였어요. 소프트웨어의 경우 AI 기능을 붙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느는데 기존 구독 매출 모델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AI를 붙인 소프트웨어보다 AI가 실제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와 전력 같은 하드웨어 병목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제 우리 코스피는 9,114로 최고치를 쓰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죠. 간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가 강했다는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명히 우호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같은 논리의 반대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간밤 미국에서 빅테크와 소프트웨어, 고평가 성장주가 밀렸다는 건 우리 시장의 인터넷 플랫폼이나 로봇, 소프트웨어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란 전망과 1,537원까지 오른 환율도 외국인 수급의 부담입니다. 실제로 어제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 장에도 어제 미국과 똑같은 엇갈림 일어날 가능성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호적, 성장 플랫폼은 부담스러운 쪽으로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AI에 돈을 쓰는 기업과 그 AI를 파는 기업을 나눠서 지금 당장 이익이 보이는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매파적으로 돌아선 연준도 같은 방향으로 거들었고요. 유가가 4% 빠졌는데도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시험대는 분명합니다. 내일 밤 나올 마이크론 실적이 AI를 파는 쪽의 이익이 실제로 기대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해 줄 거고요. 올해 PCE 물가는 연준이 정말 3번이나 금리를 올릴 만큼 물가가 끈적한지 아니면 유가 하락이 그걸 식혀줄지를 가늠하게 해줄 겁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중반에 큰 이벤트가 몰려있는 만큼 오늘은 그 길목에서 차분히 흐름을 살피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네, 찌뿌둥한 몸 스트레칭 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 한국장 마감 시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